안녕하세요.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반짝이는 별. 오늘의 책은 호러스 뉴턴 앨런의 한국 이야기입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제8장. 다시 한번 운명이 개입하여 연인들을 더욱 갈라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계속하는 대신 은하는 서울로 떠나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쉬는 동안 어느 날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수도 출신이었고 은 근처의 한 장소에서 그곳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이 어린 시절 집은 우사유팡노의 시종으로 우사유팡노는 그의 삼촌인 치안 판사 집에서 병이 나서 서울로 가서 우사임무에서 면제되어 궁정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근의 변화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열성적인 청취자에게 팡노의 가족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지치고 발이 아픈 소녀와 그녀의 동반자는 수도 쪽으로 얼굴을 돌려 마침내 그들이 찾던 대상을 발견하여 보상을 받기를 바랐다. 그날 저녁 어둠이 그들이 피난처를 찾기 전에 그들을 덮쳤고 나무 사이로 불빛을 발견하고 그들은 그것을 찾아 나섰고 한 노인이 살고 있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지만 그들이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그의 초대에 응하면서 책을 옆에 두었다. 평소와 같은 인사를 나누었지만 노인은 방문객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묻는 대신 그녀를 진짜 이름인 조냉야라고 불렀다. 그녀는 나는 냉야, 여성의 호칭, 가 아니다, 라고 외쳤다. 나는 남자다. 아, 알아요.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진실로 조냉야이고 이런 변장을 하고 미래의 남편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완벽하게 안전해요. 질문하지 마. 그녀가 놀란 질문을 하려고 할 때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어. 당신은 곧 위대한 일을 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킬 거야. 배고픔은 신경 쓰지 말고 이 알약을 먹어. 그것은 당신에게 초인적인 힘과 용기를 줄 거야. 그는 그녀에게 아주 큰 알약을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먹고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 노인은 떠났고 곧 지친 하인도 잠들었다. 그들이 깨어났을 때는 밝은 아침이었고 새들이 그들 위에 나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전날 저녁에 지낸 오두막은 완전히 사라졌고 노인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노인이 하늘에서 보낸 사자일 것이라고 결론지은 그녀는 경건하게 몸을 숙여 은혜로운 현연에 감사했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그들은 곧 늙은 농부가 운영하는 길가 여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음식을 조달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한 눈먼 남자가 사람들을 위해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언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변장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반군과 싸우고 있는 남편을 찾고 있고 그녀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거의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를 구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동시에 기뻐했고 슬펐습니다. 집주인에게 그녀의 역사 중 일부를 설명했고 그는 그녀를 여자들과 함께 데려가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늘이 그녀에게 분명히 지적해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매우 열중했고 단순하지만 친절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그녀는 전쟁터로 떠났고 길고 지루하지만 별일 없는 방황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거의 처음 본 것은 그녀가 찾던 사람이 바위에 남긴 비문이었고 그녀는 아마도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몹시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눈먼 사람의 예언을 낭송하여 그녀를 격려했고 그들은 길을 가다가 비참한 작은 여관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숙소를 확보했습니다.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무른 후
은하는 여관 주인의 아내가 매우 슬퍼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에게 그녀의 슬픔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누군가의 방치로 인해 죽은 불쌍한 굶주린 군인들의 운명과 반군들이 포로로 잡아간 용감한 젊은 장교인 유팡누를 애도합니다. 이 말에 은하는 기절했고 간호사는 할 수 있는 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회복제가 투여되었고 그녀는 천천히 회복되었지만 더 자세히 물어보니 여관 사람들이 유팡누의 노예였고 그를 지금까지 따라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점이 부족한 이유는 부패한 사령관이 용감한 젊은 장교를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영광을 차지하는 것을 막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상담하고 그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된 후 은하는 사태를 설명하는 편지를 써서 여관 주인을 통해 팡누의 아버지에게 보냈다. 총독은 시골에 없었고 사절은 서울로 가야 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공포에 질려 그의 옛 주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적이었던 부패한 장군의 영향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다. 그의 아들이 반역자로 고발당해 왕의 군대를 반군에게 넘기고 자신도 그들과 함께 탈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관 주인은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 그 편지를 불행한 부모에게 전달했다.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는 다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문제를 숨긴 어리석은 비밀주의로 가족을 파멸시키고 젊은 아가씨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선량한 삼촌에게 편지를 써서 사실을 알리고 그 소녀를 찾아 그의 집에 두고 가능한 한 부드럽게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여관 주인은 이 편지를 삼촌에게 전달했고 그런 다음 들것과 하인을 집으로 데려가서 적절한 옷을 입은 젊은 아가씨를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그렇게 했지만 그 여정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일단 편안한 집에 정착한 가난한 언하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했고 게으름의 침체는 그녀가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연인이 감옥에 갇혀 고통받는 반면 그녀는 편안함과 사치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 생각을 견딜 수 없었고 그녀의 후원자를 설득하여 폐하께 그녀가 군인들을 받고 반군들을 처벌하고 영토를 되찾고 남편을 해방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왕은 그녀의 은둔적이고 은둔적인 섹스 중 하나에서 나온 그러한 요청에 매우 놀랐고 여전히 지휘권을 잡고 있던 사악한 장군의 조언에 따라 청원은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집했고 왕위에 도달할 다른 방법을 찾았고 왕은 그런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여성을 보고 싶어 호기심에 그녀에게 자신 앞에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왕의 면전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과 품위 있는 태도는 즉시 주목과 존경의 찬사를 받았고 그녀의 요청이 허락되려고 할 때 장군은 마지막 수단으로 국가 군사적 명성을 그녀에게 맡기기 전에 먼저 그녀의 힘과 위엄을 증명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현명한 생각인 듯했고 왕은 그녀에게 그런 위험한 원정을 이끌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녀에게 약을 준 노인의 이상한 약속을 기억하며 그녀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느꼈고 안뜰의 장식용 바위 분지에 서있던 풍화된 큰 돌을 잡아서 두 사람이 땅에서 들어올리는 것만큼 쉽게 둘러싼 담 너머로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군의 검을 잡고 천천히 조작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숨겨진 음악에 맞춰 움직이듯이 점차 힘을 키웠고 움직임이 너무 빨라져서 검이 불타는 강철의 연속된 고리처럼 보였습니다. 때로는 공중에, 때로는 그녀 자신의 몸에, 그리고 다시는 놀라운 광경 앞에서 극심한 공포에 움츠러든 사악한 장군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폐하께서는 완전히 사로잡히셨고 직접 그녀의 원정을 명령하여 그녀를 상대적인 계급으로 올리고
그녀에게 가장 뛰어난 군대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만의 독특한 품위 있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하고 땅에 절을 하고 군주의 명령을 실행하고 그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다시 남자 옷을 입고 그녀는 준비를 완료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간절한 기쁨으로 떠났다. 그들의 잘생기고 멋진 지도자의 이상한 성격과 거의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단서를 얻은 군대는 용기로 가득 차고 싸움을 고대했다. 그러나 모두를 당황하게 한 것은 그들이 반군이 들끓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여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은 병사들의 영혼에 의해 설명되었는데 그들은 꿈의 장교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잔인한 장군에 의해 희생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들의 배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그의 죽음으로 복수할 때까지 왕의 무기에 성공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것은 법정에 전달되었고 종종 반복되는 비슷한 보고를 들은 폐하가 믿었다. 그래서 그는 장군을 감옥에 가두고 그의 아들 언하와 결혼하기를 원했던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 전선으로 보냈다. 그는 살해당하고 그의 피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떠난 군인들의 영혼을 위해 잔치가 준비되었고 이 희생이 치러진 후 폭풍은 멎고 태양이 빛났으며 왕의 군대가 만나 반군을 완전히 정복하여 혼란스러운 지역의 평화를 회복했지만 지도자들이 수색했던 진짜 대상은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질문 끝에 포로들 사이에서 유팽노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그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아는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용서의 약속에 따라 그는 포로를 구출하고 지휘관 앞으로 데려온 파티를 이끌었습니다. 물론 첫 만남 이후 몇 년이 흐른 후 연인들은 잠시 서로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방노가 지휘권을 얻었고 은하는 겸손하게 물러나서 예복을 입고 들것에 태워져 서울로 돌아갔다. 온 나라가 칭찬으로 들끓었다. 유방노는 도의 태수로 임명되었고 아버지는 다시 관직에 올랐고 문제를 일으킨 장군은 불명예롭게 처형되었고 그의 온 가족과 재산은 몰수되었다. 조은하에게는 부모가 없었으므로 폐하께서는 그녀가 왕의 후원을 받기로 결정하셨고 그들의 결혼식은 왕족이 결혼으로 합장하는 대청에서 치러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의 결혼식에 걸맞은 모든 화려함과 장엄함으로 이루어졌으며 왕의 존경을 받는 관리는 용감하고 진실한 유씨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의 배우자의 미덕은 노래와 발라드의 주제가 되었고 그녀는 나라 여성의 모범으로 칭송되었습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